안녕하세요. 네, 오늘의 강의는 2024년 4월 10일에 있을 총선 전국 국회의원 선거에 대한 구도와 시대 정신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리면서 총선에 대한 어떤 결과랄까 예상을 한번 말씀해 드리기 하겠습니다. 지금 이제 그 총선에서 드러난 바에 의하면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나라가 바르게 가느냐, 틀리게 가느냐, 잘못 가느냐 하는 중대한 기로에 서 있다고 보는 겁니다. 저는 조금 자유우파로서 어떤 정의 혹은 사회의 공공선이라는 것을 지켜야 한다는 입장에 있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우리 시중에 떠도는 말로 모든 이야기는 양쪽의 말을 다 들어봐야 된다는 말이 있잖아요. 그것처럼 여당이 있으면 야당이 있어야 되고 건전한 야당의 역할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야당이라는 민주당이 쉽게 말하면은 이재명이를 감옥에 안 보내는 모든 책략을 다 동원하고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비례대표제에 대한 문제도 해결하지 못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현재 민주당은 공공선이라 할까 사회 정의에 대한 개념이 사라져 버려집니다. 모든 게 개인의 영달. 그 개인의 영달은 뭡니까? 자범. 그 범죄자 이재명이는 약점이 많으니까 공천장 받기가 쉽다. 이런 이유로 이재명이를 따라다니고 있지 않느냐. 만약에 올바른 사람이라면은 공천을 못 받을 사람이 이재명이라 하면은 30%의 가능성도 있다 이겁니다. 만약에 음주운전이라는 엄정한 잣대가 있다 이러면은 그게 명함도 못 낼 사람인데 이재명이도 음주운전인데 왜 내를 공천을 안 준단 말이야. 달라들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 지금 이재명이 밑에 간신배 같은 잡범들이 우글우글하다. 그래서 저는 어쨌거나 간에 이번 선거는 야당에는 한 표도 주서는 안 된다는 입장에 있습니다. 왜? 그 잡범한테 공천장 받기가 쉽다는 이유로 지금 따라다니는 거 아닙니까? 만약에 성공하면 하다못해 각 지방자치단체에 그 뭡니까? 주차장 관리를 할까? 시설공단 과장이라도 취직시켜 줄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각 구청의 시설공단 과장, 그 이외에 구청 지방자치단체에 섞여 있는 수많은 어떤 시설 관리랄까? 주차장 관리, 쉽게 말하면 체육관 관리, 이런 데로 다 취직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감사, 지방 구단위의 공단들의 감사, 이런 게 해물라고 개딸들이 설친다. 나는 이렇게 봅니다. 근데 그 사람들이 예전 같으면 정가가 있어서 꿈에도 꾸지를 꿈도 못 꾸는 거야. 이재명이 지각을 하는데 왜 나는 못해? 이렇게 달라들 수 있다는 거야. 그러니 공천장 받고 그까지는 이재명이를 지지하겠다. 이리 나라가 똑바로 되겠습니까? 그런데 이 우파에서는 운동권 퇴진을 그렇습니다. 물론 이거는 참 디테일하고 좀 전체적인 아젠다하고는 조금 시대 정신하고는 조금은 작다 하는 느낌이 있어요. 그런데 선거 전략상 너무 거대하고 이런 것보다는 조금 디테일하게 접근한다는 입장에서 신선한 감도 있어요. 운동권 퇴진 586 지금 586이 686이에요. 60대예요. 그 사람들도 586에 있었던 그 시절에 지금 60대 이상인 사람은 운동권 퇴진에 대해서 굉장히 찬성하는 입장에 있을 겁니다. 왜냐하면은 그 시대에 독재에 대해서 저항했다 하는 큰
시대 정신에서 그 사람들이 활동했다는 것에 대해서는 인정을 해요. 그러나 그 사람이 그런 일을 하면서 저질렀던 무식함, 무지, 맹목, 우월감 이런 것도 굉장히 많은 패단이 그 시절에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시절에 모든 사람이 운동권이었다 이런 생각도 하지 않고 또 운동권이 독재를 밀어냈다 생각하지 않습니다. 물론 일정한 역할은 있었지만은 운동권이 만들어냈다 이렇게 생각하지는 않아요. 시대 역사의 도도한 흐름이다 보는 겁니다. 저희들의 입장에서는 물론 자유우파의 입장이지만은 도도한 역사의 흐름 속에서 독재가 밀려난 거예요. 우리나라 국민들 의식이 깨어나고 경제가 안정되고 세계적으로 평가를 받고 이러니까 지도자들도 서서히 그 민주화로 이루어 진행되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운동권 퇴진은 조금 늦었지만은 좋은 지금 늦었다. 빨리 그 퇴진시켜야 된다. 뭐 그러나 국가 아젠다로는 조금 약하지만은 선거를 디테일하게 해 나간다는 입장에서 좋은 슬로건이라고 봅니다. 정권 심판, 검찰 독재. 여러분 이거 너무 진보하지 않아요? 너무너무 진보합니다. 검찰 독재, 군사 독재. 검사가 대통령이 되었어요. 그러면 자기 아는 친구들이 검사인데 자기 지인들이 검사인데 삼국지를 보더라도 거기 공 세운 사람들을 다 뭐랍니까 농공행상을 하는데 당연히 검사니까 검사가 많겠죠. 사법부가 많은 그걸 검찰 독재라고 할 수는 없고 대통령제는 주장하기에 따라서는 독재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대통령제는 대통령제잖아요. 의원내각제가 아니고 대통령제는 독재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왜? 대통령이 결제할 수 있는 권한이 많고 범위가 넓습니다. 그거를 독재를 하려고 하면 끊임없어요. 그러나 우리나라는 분단국가고 지정학적으로 좀 국가를 안정적으로 운영해야 된다는 어떤 조건으로 내각 책임제가 여러 번 시도됐습니다. 30몇 년 전부터 시도되었지만은 꿋꿋이 대통령제를 국민들이 원하고 있어요. 그는 강력한 리더십을 요구를 하고 있기 때문에 대통령제에서는 독재라는 말을 갖다 붙이면은 독재예요. 그런데 우리 국민들은 이번에는 이런 진부한 슬로건에 속을 필요가 없습니다. 두 번째 이제 경제 문제가 드러날 건데 지금 현재 우리나라의 국토 면적이라든가 인구라든가 기술력으로 봤을 때 경제 성장의 거의 한계에 도달했다. 지금 이대로 경제를 이야기해서는 안 된다. 우리가 만약에 제국주의 시대에 우리나라 지금 이 수준이라면은 국방력을 강화해가지고 식민지 개척에 나가가지고 원료 공급과 시장 개척을 해야 될 정도의 과도기에 와 있다 이겁니다. 근데 이 경제 문제를 여기 포퓰리즘하고 연관이 되는데 그럼 이 경제를 복지로 국민들에게 다 퍼줄 거냐? 새로운 아젠다를 만들어낼 거냐에 하는 큰 지금 기로에 와 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우리나라의 경제 문제에 대해서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현재로 만약에 우리가 제국주의 시대에 우리가 이 정도의 국력을 가졌다 하면은 만주를 쳐들어갈 책략을 세울 그런 여러 가지의 대변혁을 가져올 경제 계획을 마련해야 된다. 아주 창의적으로. 이때껏 지금까지 우리 국민들이 생각하고 있는 것을 월등히 넘어나가는 창조적 아젠다. 창조적인 걸 만들어내야 됩니다.
지금 현재 이걸로 가지고 뭐 아파트를 짓고 도로를 건설하고 공장을 세우고 한계와 있는 거예요. 기술력도 우리가 지금 창조적으로 만들어낼 수 있는 방식이 지금 현재는 굉장히 약합니다. 지금 한계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박정희 대통령이 했던 것처럼 외국에 지금 떠돌고 있는 한국의 학자들을, 과학자들을 끌어모은다든지 이런 여러 가지의 새로운 아젠다를 만들어내야 된다. 그래서 인구도 줄어들지요. 기술력도 한계를 보이지. 국토는 좁지. 여러 가지 지금 박정희 대통령 시대하고는 환경이 너무너무 많이 바뀐다. 그런데 이거를 복지를 내세우는 공산자파는 정말로 부질없는 짓을 하는 거예요. 복지라는 거는 다 같이 가난하게 만들자 하는 게 소련의 붕괴에서 드러났고 북한의 현실에서 전부 다 지금 정언되고 있는 거 아닙니까? 복지를 배격해야 됩니다. 지금도 젊은 사람들의 술자리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주로 복지의 이야기입니다. 어떻게 하면은 기초생활수급자가 된다. 물론 우수한 30%는 뭐 그런 걱정 안 해요. 근데 지방에 이렇게 대중들하고 어울려 보면은 주로 그겁니다. 누가 어떻게 해가지고 120만 원을 탔다더라. 뭐 청년 주거 보조금을 뭐 60만 원 받다더라. 지금 나라가 지금 이런 꼴입니다. 그러면은 그 돈이 이제 못 줄 때가 되면 어떻게 됩니까? 국민들이 들고 일러야 된다. 그럼 나라가 지금 아르헨티나나 남미처럼 되는 거예요. 주다가 안 주면 가만히 있겠습니까? 중국에서는 줄 돈이 없어. 데모하고, 데모하면은 나라에서 돈을 찍어가지고 지급하고, 그럼 돈가치는 자꾸 떨어지고. 그러고 생산 인력은 그 돈 받아먹는 거에 매달리지 누가 가서 일을 하려 하겠습니까? 그래서 이 경제는 복지는 이제 복지를 줄이자 이건 안 되고 복지는 여기서 스톱입니다. 복지는 여기서 스톱해야 됩니다. 더 이상 가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좌파는 뭐 복지를 주장하겠죠. 평등. 똑같이 한국 사람 말로 배고픈 건 참아도 배 아픈 거는 못 참는다는 그거를 지금 노리는 거예요. 그리고 자유우파는 정말로 보통 국민들이 지금 현재 우리가 생각하는 게 3차원의 세계라 하면은 상상도 할 수 없는 4차원의 경제 발전에 대한 어젠다를 제시해야 됩니다. 지금 뭐 어떻게 한다 이거로는 안 됩니다. 그 방법으로는 세계에 떠돌고 있는 학자들을 박정희 대통령처럼 모시고 온다든지 뭐 포럼을 만든다든지 뭐 이런 유인요 요소를 만들어서 그 사람들을 1년에 한 번씩 세계에 모아서 세계에서 국제 회의를 만들어서 상설로 만들어서 국가가 상의를 하고 말이야. 거기에 대한 대가를 지급하는. 그래서 저는 그 박정희 대통령처럼 외국의 과학자를 지금 현재 한국 내에 과학자가 어느 정도 있는가는 모르겠는데 지금 이런 4차원의 지금 3차원이라면 4차원의 창조적인 어젠다를 제시할 과학자가 있는가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지금부터 또 10년을 양성한다는 건 너무 어렵고 그 세계에 떠도는 과학자들을 어떻게 끌어모으는 방식을 했으라도 아주 창조적인 거 지금 현재 요거를 조금 지속 가능하게 하는 걸로는 안 된다. 거의 낭떠러지에 왔다. 거기에 다리를 놓든지 비행기로 가든지 배로 건너갈 방식을 내야지 지금 현재로 여기서는 경제 발전에 굉장히 한계가 온 것이 아니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복지는 여기서 끝. 공산자파의 주장은 정말로 배격해야 됩니다.
김건희 여사와 이재명의 문제가 있어요. 간단하게 말하면 김건희 여사는 조금 뭐 우리로 생각해가지고 오지랖이 넓고 무식해요. 뭐 무식하다 하는 말은 공부를 많이 안 했다는 게 지혜롭지 못해요. 낮은 데 서라고. 왜 얼굴을 그래 하고 댕깁니까? 무슨 이영처럼 살아있는 얼굴로 돌아와야죠. 얼굴부터 바꿔야 됩니다. 얼굴도 그런 화장을 고치세요. 그 화장 그게 뭡니까? 그게 무식하다는 거예요. 자기 위치에 맞게. 그거는 저 패션쇼 간다든지 무슨 미술 전람회 할 때 그렇게 하시면 돼요. 지금 대통령은 민생을 돌보는 거예요. 살아있는 거, 민생. 국민들이 살아 숨쉬는 삶의 질에 대한 문제 혹은 생존의 문제예요. 그런 게 브리핑하는 그런 사람이 아닙니다. 영부인은. 더구나 공직을 무슨 어떤 임무를 맡긴 게 없어요. 대통령하고 같이 가가지고 민생에 고생하는 사람을 살아있는 얼굴로 보여야 되는 거야. 지가 뭔데 말이야. 사람을 만나가지고 뭐 남북 통일에 대해서 기여하고 싶다. 지가 뭔데 남북 통일에 기여합니까? 말도 안 되는 소리를. 그래, 김건희 여사 굉장히 이 우리나라의 위험 요소로 등장한 건 사실입니다. 이재명 나라를 완전히 쓰레기통으로 만들었어요. 사법부도 그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재판을 연기하고 있다는 국민들의 의심을 받고 있습니다. 그 국회의원들이 전부 다 이재명이의 그 사적인 그 약점 때문에 공천받기 쉽다고 이재명이 밑에 줄을 서고 있어요. 나라가 이래가 되겠습니까? 그러나 하늘은 이 김건희 여사도 마찬가지예요. 노자도덕경에 이런 말이 있어요. 천망이라고. 하늘의 거물은 우리가 보기가 없고 느슨해가지고 근선징악 악을 저지른 사람도 징벌을 받지 않는 것처럼 이 사람들은 생각하지만은 그래도 하나도 놓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어느 지역에 모모한 인사가 쉽게 말하면 60년대 그 동네 유지였어요. 그랬는데 그 집안이 그 후에 할아버지 때부터 남자들이 35을 못 넘기는 거예요. 전부 다 그 집안이 여자들만 사는 거예요. 남자들은 35이면 다 죽는 거예요. 간이 잘못돼가지고. 예를 들면은, 아니면은 폐가 안 좋아서, 폐암이 옛날에는 걸려가지고, 아니면 정신질환이 있어서. 그러니까, 그러면은, 사람들이 뭐라고 그러느냐. 옛날에 저거 할아버지가 돈을 모을 때 모질게 했다. 이런 소리가 나옵니다. 그게 노자도덕경에서 말하는 하늘의 거물은 성긴 것 같아도 하나도 놓치지 않는다는 말하고 똑같습니다. 그래서 사람은 선하게 살아야 된다. 선하고 착해. 이재명 절대로 하늘의 구멍을 빠져나갈 수 없습니다. 만약에 그게 빠져나가면 우리나라 대통령은 정가 4범이 아니라 정가 10범이어야 됩니다. 그런 사회 풍조가 생기게 됩니다. 반드시 엄한 벌을 내려야 됩니다. 조국 반드시 엄한 벌을 내려야 됩니다. 왜? 조국의 아버지가 진해에 웅천 무슨 학교가 있었는데 그 시민들이 학교가 그 진해라는 데가 여러분들을 정확하게 잘 모르시지만 이번에 뭐 가덕도 사건으로 이렇게 조금 관심 있게 보신 분 있는가 모르지만 진해가 굉장히 외딴 곳이에요. 외딴 곳. 왜냐하면은 그 마산이라는 데가 있었고 경남으로 보면 진주라는 데가 두 군데가 굉장히 번창한 곳이에요. 그러니까
고등학교로만 마산고등학교, 마산여고, 이 진주로면 진주고등학교, 진주여고라는 대명문이 있었습니다. 한 60년대까지, 70년대 그 평균 나이 되기 전까지. 진해는 진해고등학교 두 개 길로 사람이 다 몰려가는 거예요, 명문으로. 그러니까 진해에서 시민들이 학교를 건설하자 해가지고 시민들이 십시일반으로 만드는 학교가 있었어요. 그 학교를 조국이 아버지가 자기 이름으로 돌린 거예요. 왜? 어차피 경영진이 있어야 되고 우리나라 대통령 학교를 이제 시민들끼리 움직이는데 전문화되고 학교가 크다 보니까 그 자기 이사장이 해가지고 그거를 어떻게 했습니까? 조국이 동생 아들한테 학교 건설을 시킨다 해가지고 33억인가 330억이라는 그 돈을 공사비를 학교에서 지급 안 했다 해가지고 그 아들이 그 학교에다가 가처분을 해버린 거예요. 학교 재산을 싹 다 빼먹은 거예요. 거기 지금 그 주식회사 뭡니까? M&A라 그럽니까? 그 주식을 사들여가지고 회사를 이렇게 해가지고 안에 그 속 알만 싹 파먹는 그런 범죄가 있지 않습니까? 쌍방울 같은 거, 쌍방울. 그 조폭들이 사채를 동원해가지고 주식으로 51%의 그 주식으로 주주총회에 과반수를 넘는 그걸 행세가 대표이사로 되어가지고 그 이제 사채를 갚아야 되니까 안에 있는 자산을 다 팔아먹는 거예요. 예를 들면은. 그 쉽게 말하면 그런 집안이에요. 그로 가지고 그 학교의 재단이사장이라는 명망으로 애들을 키운 거예요. 그러자 이제 그거를 배운 게 조국이에요. 저 아버지한테 배운 게 그게 조국이에요. 그래서 조국이 아들, 딸을 또 자기식으로 키운 거예요. 그 명망을 이용해서. 그러자 그 한계에 온 거예요. 그 하늘의 뜻이 그런 겁니다. 그처럼 조국이를 절대로 용서해서 안 되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근선징악. 이 사회는 공공의 선은 지켜져야 된다. 그래서 이재명이 사법고시에 합격한 걸로서 온갖 우쭐을 대고 조폭들을 이용해야 조폭이 조직이잖아요. 그러니까 조직폭력배를 하지 않습니까? 조직이 이렇게 짜지가 있다고. 그 동네에 아는 사람이 많거든요. 조폭은 직장이 있는 게 아니잖아요. 남을 갈취해가 사는 사람들이니까. 조폭이라는 게 그렇지 않습니까? 술집 한 데 가가지고 야 우리 조직은 한 사람 영업부장으로 하나 시켜라. 한 달에 200만, 요즘 말로 한 달에 300만원, 한 400만원 줘라. 월 봉급으로 먹고 살아야 될까 아이가. 그 말을 안 들으면은 자기 조직원 한 사람 보내가 깽판을 치는 거야. 장사 못하게 하는 거야. 그거 큰 벌 받을 게 아니거든요. 술 먹고 술값 못 주겠다. 무전취식, 조금 벌금이 나오든지 두서너 달 살다 나오면 되니까. 나오면은 그냥 안 두겠다고 또 더 달라드는 거야. 장사 못 하는 거야. 그게 쉽게 말하면 나와바리라는 거야. 자기 구역, 요 구역은 우리가 관리한다. 조폭들끼리 서로 상의하는 거예요. 조폭들끼리 상의가 요까지만 해라. 요건 우리가 먹는다. 너 그 구역 내에 있지만 이 나이트클럽 사장이 내가 좀 모시던 형님이니까 요거는 내가 관리한다. 그럼 그게 웨이터들 대여섯 명 취직시켜주는 거예요. 그럼 그 사람이 400만원 받으면은 100만원씩 조직에 상납하는 거예요. 자기들 먹고 살고, 그 가서 술 먹고, 그 가서 놀고, 또 조금 미세도 부리고. 그게 조폭이에요. 그 조폭들을 이용해서 성남에 시장도 하고, 이런 사람이 만약에 대통령이 됐다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지금도 그런 음모를 꾸미겠죠. 숨길 수 있다. 성적표고 뭐고 싹 다 바꿔볼 수 있다. 정가고 싹 다 없앨 수 있다. 만약 이재명이가 대통령이 됐다면 그 정가고 뭐고 싹 다 없앴을 거예요. 반드시 이재명을 응징해야 됩니다. 포퓰리즘.
표기가 제일 쉬운 게 포퓰리즘 아닙니까? 이해하기 쉽고. 뭐 여러 가지 뭐 서민들이 그걸 어떻게 합니까? 포퓰리즘 여러분한테 한 달에 30만원씩 전 국민한테 주겠다. 뭐 이런 식이에요. 이재명이 갈 수 있는 이거밖에 없거든. 기초복지금을 준대요. 기초복지금. 목돈으로 준대요. 목돈으로. 여러분, 이재명이가 국민 여러분들한테 기초연금을 드리는데 목돈으로 준답니다. 목돈. 그것뿐이겠습니까? 앞으로 이재명이가 벌릴 포퓰리즘이 기대돼요. 기대돼. 그 돈이 어디서 나옵니까? 가난한 사람은 안 내니까 그 부자들한테 뜯어서 낸다. 그거는 경제 원론을 모르는 사람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물가, 그 상품 가격에 전부 다 세금이 다 들어 있습니다. 여러분, 내가 이제 간접세 말고 직접세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내가 소득이 재벌로서 아니면은 내가 공장주로서 소득이 한 달에 1억은 있어야 안 되겠습니까? 그래야지, 예를 들어, 그거 판공비라 그러는데, 그 쉽게 말하면 길에서 만나는 직원들 밥도 사주고, 직원들 그 뭡니까? 결혼 부조금도 내야 되고, 이래 그걸 회사 돈으로 낼 수 없잖아요. 내 이름으로 내야 되고. 그럼 봉급이 그 정도 돼야 그런 거 돌볼 수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럼 내가 1억이라는 소득이 안 내면 공장을 돌릴 수 없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 가격 안에 지가 낼 세금이 그 안에 다 숨어 있습니다. 그 안에. 그러면 그 물건을 사는 사람이 다 내는 거예요. 뭐 가난한 사람이라고 안 내는 게 아닙니다. 나는 이재명이가 그래요. 직접세가 아니고 간접세로서 하면 안 되니까 직접세를 걷겠대요. 그러면은 직접세는 그 상품 가격 안에 반영이 안 되느냐? 경제원론책에 나와 있으면 반영이 됩니다. 그게. 그 여러분이 다 내는 세금이에요. 이재명이는 그거는 소득세는 직접 그 소득을 버는 사람한테 소금을 낸다 그래요. 그러면 그 사장이 내가 지금 소득세 1억이니까 100만 원의 세금이 내는데 그 100만 원을 내 돈으로 낸다? 아니에요. 그 상품 가격 안에 숨어 들어가는 거예요. 어떤 방식으로도 숨어 들어갑니다. 마지막으로 가짜뉴스. 지금도 어쨌거나 간에 자유우파가 비상대책위원회를 빨리 꾸려가지고 좀 신선한 한동훈 대표를 내세워가지고 아주 그 국민들의 기대를 받고 있어요. 저도 이번 선거에 조금 기대를 합니다. 그런데 그 공산 좌파에서 볼 때 난리가 나니까 온갖 분열책을 쓰는 거예요. 김건희와 윤석열의 분열, 부부싸움 시키는 거예요. 니 때문에 그렇다. 또 한동훈과 윤석열의 갈등을 막 침소봉대하는 거예요. 또 그 뭡니까? 김건희와 한동훈이가 갈등한다. 또 뭐 한동훈이가 너무 그 인기를 얻으니까 당원들하고 한동훈이를 이간하는 거예요. 한동훈이가 표를 많이 인기는 많은 것 같은데 표로서는 전혀 지지율에는 변동이 없다. 지지율의 변동이 많습니다. 그거는 일률적으로 우리가 피부에 느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공천 신청을 보면 알아요. 그 세상을 돌아가는 해가지고 자기가 출세를 하려고 쫙 하는데 지금 예전으로 보면은 국민의힘이라든가 자유우파 정당이 힘이 없으면 공천 신청을 잘 안 해요. 영입도 잘 안 됩니다. 왜? 자기 신세 조지는데. 망신당하는데. 지금 줄을 서 있다고 그래. 줄을 서 있고, 지금 뭐 저 주변에도 그 사람들이 넘쳐난다고 그럽니다. 그러니, 뭐 한 가지의 우려는 아직도 저도 그런 우려를 가지고 있어요. 한동훈이 인기는 있는데, 그거를 정치라는 거는 그거 인기만은 가지고 되는 게 아니고,
인기를 그 뭡니까? 표로 연결시킬 수 있는가? 그 신성일이라는 아주 유명한 배우가 있었잖아요. 대한민국에 뭐 재벌이라 하면 뭐 그거고 이병철이고 뭐 배우 인물 잘생긴 사람으로는 신성일이라고 하는데 그 신성일이가 인기가 좋았어요. 보통 그러니까 영화 뭐 하여튼 대한민국 영화에 신성일이 안 나온 영화가 그때는 없었으니까 그랬는데 그 인기를 가지고 신성일이가 그걸 했어요. 국회의원 선거에 나왔어요. 떨어졌습니다. 그럼 신성일이라는 거는 예명이고 본래 뭐 이름이 뭐 강머식이라 그래요. 그러니까 강머식이라고 하니까 모르니까 나중에 국회의원 선거 나올 때 이름을 바꿔가지고 강신성일이라는 이름 그 개명을 해서 나와서 당선됐다는 설이 있고 또 한 사람이 있어요. 유명한 황수관 씨라고 웃음을 우리나라에 많이 웃을수록 건강이 좋다는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신바람인가 뭐 하여튼 무슨 그런 이름으로 강의를 많이 들어서 국민적인 소탈하고 생긴 것도 좀 못생겼어요. 좀 소탈하고 또 강의도 쉽고 소탈하게 해서 국민적인 인기가 굉장히 많았어요. 연예인을 뺨칠 정도로 인기가 많았는데 이분이 국회의원 선거를 2번 나왔는데 2번 다 떨어졌어요.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건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한테 이야기하는 거는 인기가 좋은 거하고 정치적으로 표를 가져오는 거는 다르다. 여기에 대해서 좀 고민을 해달라. 그래서 우리가 지금 현재 제가 이번 총선을 보는 시각은 시대정신이라든가 여러 가지 면에서 자유우파가 기선은 잡아나간다. 그러나 자유우파도 공약적으로 특히 경제에 있어서 뭐냐? 좀 더 획기적인 경제 아젠다를 제시해달라. 이걸 제가 당부하고 싶고 또 하나의 우려하는 이야기를 하자면은 포퓰리즘과 가짜뉴스를 어떻게 막아낼 건가? 지도부가 그 대책을 강구해야 된다. 그리고 국민들한테 다시 한번 당부드리는 거는 절대 포퓰리즘과 가짜뉴스에 속지 말자. 우리 자유우파는 일단 이번 총선에서는 단결이다. 그리고 우리의 각자의 이해관계는 공산자파를 몰아내고 난 뒤에 총선이 끝난 뒤에 또 권력투쟁을 한번 하자. 몰아내려면 몰아내고 한 판 더 붙자. 이런 정신을 가지자 이겁니다. 지금 이번 총선만큼은 조그마한 차이로 싸우지 말자.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한테 간곡하게 부탁을 드리는 건 제가 신성일이 또 황수관 교수님의 예를 들어서 그분들에게 굉장히 죄송합니다만은 한 예를 들은 것 뿐이니까 뭐 양해하시기 바랍니다. 그것처럼 그 예를 들은 두 사람처럼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도 인기하고 정치적인 표를 얻는 거하고는 다를 수 있다. 그리고 지적하다시피 조금은 말이라든가 이런 그 재주가 많은 것 같이 보이면은 조금은 또 한국 사람들의 정서, 뚜꺼비 같은 정서, 어떤 덕이라 그러잖아요. 덕. 좀 부족할 수 있으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늘 체크하고 좀 더 조금 그 신중한 모습을 보임으로써 국민에게 덕망도 있는 사람으로 재주도 있으면서 덕망이 있는 사람으로 비춰지기를 또 그런 부분의 이미지 메이킹을 좀 더 신경 써줬으면 좋겠다. 이걸 당부드리면서 오늘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번 선거는 자유우파가 반드시 대승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조금 시간이 걸려고 조금은 어려운 경제 아젠다, 완전히 지금 현재까지의 그 경제 발전이라 하는 그 테두리에서 벗어난 아주 창조적인 한국 경제 발전에 대한 계획이 수립되고 한 장기간 한 30년간 노력할 수 있는 새 시대가 열리기를 간곡히 기도해 보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제 강의를 들어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6월이 돼서 날씨가 아주 많이 풀렸습니다. 이 봄날 4월 10일 반드시 대성해서 한국의 새로운 자유우파가 건설해야 될 나라에 씨앗을 뿌리거나 묘목을 심는 마음으로 반드시 대성합시다. 감사합니다.